어느 청명한 날 숲속의 계곡을 홀로 걷고 있을 때 나는 숲의 후예들의 군락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톱니 모양의 회색 바위들을 발견했다. 거품을 일으키고 물소리를 내며 흐르는 숲속의 개천에 다른 바위들이 경의를 표하는 한 우뚝 선 바위의 말을 들어보라. 형제들이여, 가장 오래된 창조자의 자식들이여, 나와 함께 오늘을 즐거워하자. 세상이 태어난 날, 태양이 처음으로 떠올라 우리에게 예고했을 때처럼 만물을 소생시키는 태양빛이 주위에서 부드럽고 우아하게 희롱한다. 머뭇거리는 겨울이 우리에게 눈으로 모자를 씌워주고 고드름으로 수염을 달아주었다. 그 이후 우리의 강력한 많은 형제들은 공동의 적이며 줄다름치는 시간의 자식들인 무성해가는 식물들, 항상 새로이 태어나는 그 식물들에 의해 깊이 파묻혔으며 희면에 삼켜졌다. 아, 형제들은 아름다운 빛을 영원히 빼앗겼다. 부패로부터 태어난 식물의 무리가 오기 전에 우리와 함께 영원을 보았던 저 강력한 형제들은, 형제들이여, 이 식물의 무리들은 사방으로 뻗어간다. 그리하여 파괴와 부패로서 우리를 위협한다. 온 힘을 다해 참고 버티어라. 뭉쳐라. 그리고 그대들의 머리를 태양을 향해 쳐들라. 태양이 그대들의 머리 위에 햇살을 던지도록.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1813년 루돌 슈타트에서 쓴 슈바르츠부르크 계곡의 바위들이라는 잠언입니다. 저는 이 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바위에, 아주 커다란 바위에 인사말이 인상 깊었죠. 형제들이여, 가장 오래된 창조자의 자식들이여, 나와 함께 오늘을 즐거워하자. 아, 이보다 위풍당당한 인사말이 있을까 싶을 만큼 멋들어진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무비신의 영화방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이 인사를 하며 오늘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그럼 오래된 창조자의 자식들이 등장하는 주라기 월드 방송을 시작하며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형제들이여, 나와 함께 오늘을 즐거워하자.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제91방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주라기 월드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기사 그리고 양기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방송을 진행하는 장소 어딘가요? 예, 제가 일하고 있는 연남동 IM 커피 컴퍼니입니다. 네, IM 커피 컴퍼니. 커피 파는 회사인가요? 네, 저희는 커피에 관련된 거 다 파는데 지금 이 장소는 음료를 위주로 판매하는 곳이에요. 카페? 네, 카페죠. 네. 여기 올라오면 어떻게 와요? 여기요? 홍대 그냥 지하철 3번 출구에서 와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 천천히 연남동 구경하시면서 오면 됩니다. 네, 네이버에 IM 커피 컴퍼니를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오늘 이기사 전에 한 2번 정도 나왔었죠. 인보카머스 그리고 피부 색깔 꿀색 이 2편의 영화에 나왔었고, 이기사 말고 또 독특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양기사라고 알제리 통입니다. 한국의 희귀하죠, 알제리. 네, 한번 소개해줄까요? 자기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알제리 전문가 양기사입니다. 오늘 주라기 월드 보지도 않았지만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주라기 월드를 안 봤지만 오늘 여자친구와 함께 극비수사 봤다고. 예, 오늘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네, 어디서 봤어요? 네, 목동 CGV에서 보고 왔습니다. 예, 그냥 전형적인 한국 영화다. 그게 되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것 같은데. 예, 그냥 데이트하면서 시간 때우기에는 재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동도 있었고, 무난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그 영화에서? 딱히 없나봐.
별로였어? 그 영화가 별로였어요? 아니, 괜찮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070 형사인가? 그 형사가 다른 형사들이 범인을 위주로 잡자 했을 때 그 주인공은 니네가 그 부모의 얼굴이라도 봤었냐 하면서 애기를 살리는 거를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가자라고 할 때 인간미가 좀 느껴지는. 그런 게 좀 갈등이 되겠네요. 인지극 이런 거 할 때 내가 범인을 잡으려고 하면은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런 딜레마가 영화에 나오나 보네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부산경찰청은 이제는 성과를 내려고 공개 수사로 진행하자. 네. 근데 이제 주인공은 이제는 아기를 우선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극비 수사로 진행하자. 그래서 제목이 극비 수사예요. 그래서 극비 수사요. 그게 유해진 씨가 그 점쟁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점점. 쪽찍기처럼 맞춰가지고. 실제로 그 점쟁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맞추는 그런 영화인가 보네요. 다 맞추지는 않지만 이제는 뭐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많이 제공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 연남동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이기사 그리고 알제리통 양기사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영화 소개에 앞서서 예고편 듣고 오시겠습니다. It's not about control. Stand down. It's a relationship based on respect. These animals are thinking, I gotta eat. I gotta hunt. You gotta be able to relate to at least one of those things. Every time we've unveiled a new attraction, attendance has spiked. That was awesome! Corporate felt genetic modification would up the wow factor. They're dinosaurs. Wow enough. She was designed to be bigger than the T-Rex. What happened to the sibling? She ate it. We have an asset out of containment. What is that? Her tracking implant. She clawed it out. How would it know to do that? She remembered where they put it in. Oh, God. She's killing for sport. You got 20,000 people. You got no more boats. You don't have enough guns. If we do this my way. We got eyes on target. Light it up! Something's wrong. They're communicating. We're talking about an animal here. A highly intelligent animal. 네, 오늘 다룰 영화는 주라기 월드입니다. 콜린 트레보로 감독의 2015년작 주라기 월드죠. 옛날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주라기 공원 시리즈를 1, 2, 3, 3편을 찍었잖아요. 그 이후에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은데 15년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실차를 두고 나온 주라기 월드입니다.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이 기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완전 새로운 내용이구나 라고 새롭게 또 집중하면서 볼 수 있었고, 중간중간 남자 배우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네, 크리스 프렛. 네. 그래서 꽤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딴 사람들한테 뭐 평이 되게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저는 꽤 그래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은 양 기사, 네, 이 영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주라기 공원 1을 제가 초등학교 때였나? 저희가 초등학교 때였나요? 네.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연 4D로 보는 게 더 재밌을지 아니면 그냥 뭐 2D로 보는 게 더 재밌을지 네. 예, 좀
어떤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까? 네, 저는 2D로 봤고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4D로 봤대요. 4D로 봤어? 네, 그러니까 좀 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나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는 게 더 나을지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화 줄거리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 영화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소년 둘입니다. 형과 동생이 되겠죠. 형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년쯤 지나면 대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같아 보이죠? 초등학생? 네. 초등학교 진짜 한 4학년, 3, 4학년 느낌이 나요. 딱 귀여운 느낌 나는 그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형. 나이 차이가 고등학생 있다 형은 보니까. 여자한테 이제 눈이 뜨이고 반항기가 살짝 있는. 네. 딱 그 몽정기를 같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고등학생 형과 정말 순수하고 공룡에 대한 그런 아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초등학생. 배경 지식도 되게 많아. 네. 공룡에 대해서. 그런 형제가 사실상 주인공입니다. 그런 거 있죠. 그 맥컬리 컬킨이 주연하는 나홀로 집의 시리즈처럼 부모님이 이 애들을 어디로 보내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어디로 보내냐면 그 엄마 동생 그러니까 이모한테 보내는 거죠. 방학을 맞이해서 이모가 어떤 주라기 월드라는 커다란 테마파크에 관리자로 있는데 그 매니저죠. 그 관리자한테 자식들을 보내는 겁니다. 좀 맡아달라고. 근데 막상 갔더니 이모는 자기 일에 바빠서 애들을 돌보지 않고 애들은 거기서 따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공룡이 탈출하면서 커다란 일이 벌어지죠. 주라기 공원 시리즈와 주라기 월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주라기 공원 시리즈에서는 기본적인 공룡을 되살리는 상황이었잖아요. 원래 있는 티렉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룡들이 되살아나서 문제가 발생하는 정도였다면 이번 편에서는 역시 21세기 영화에 맞게 2015년작에 맞게 걔네의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뭔가 특이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난 공룡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배열에서 이제 밝혀지지 않은, 네. 풀리지 않은 부분들을 새로운 뭔가 실험적인 부분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지. 네, 그래서 테마파크가- 파충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네, 되게 변형되어 있어서 그런 대사가 나오죠. 이 공룡들이 처음 이제 공룡을 다시 복원시켰던 때에는 사람들이 이 공룡을 보고 막 열광했는데 지금은 스테고사우루스를 무슨 동물원에 코끼리 보듯이 한다 애들이 이제 15년쯤 되니까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자나 호랑이 정도 네, 되겠지. 그래서 그런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라기 공원이 옛날에 그런 사고를 통해서 망했고 그 자리에 주라기 월드라는 다른 테마파크가 생긴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좀 독특한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영화 초반부터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대사들도 많이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좀 익숙한 하지만 배경은 좀 색다른 영화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 기사, 이 영화 어떤 점이 좀 특이하거나 매력이 있다고 느꼈나요?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그런 거 아닌가? 보면서 사실 그 남주인공 남주 이름이 자꾸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남주와 오웬 그래 거기서 설정 이름이지. 네네. 네, 거기 이제 남주 오웬과 거기에 이제 나오는 갑자기 공룡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쬐끄만 공룡들. 랩터. 랩터가 거기서 한 4마리인가 3마리 나오는데. 4마리 나오죠. 네, 4마리 나오는데 걔네들과 교감을 합니다. 네. 네, 교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서로의 신뢰를 쌓는다고 걔네들은 얘기를 하더라고, 오해는. 그래서 걔네들이 나중에 이제 서로 협동해서 움직이는 장면이 참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네.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살짝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설정을 넣었다는 게. 네. 주라기 공원 1 봤어요, 다들? 기억이 잘 안 나. 봤는데. 나도 봤는데. 얘 워낙 옛날이니까. 거기서 랩터 나오는 장면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희미하게 나요. 근데 분명 랩터는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랩터라는 공룡이 거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작으면서도 똑똑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위협하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먹는 막 그런 공룡으로 나왔었는데 그 랩터가 이제는 인간한테 많이 길들여져 있는 동물원에서 사육당하는 그런 공룡으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 사육사죠. 처음에 랩터가 아래에서 깰 때부터 지켜봐오고 계속 교육시키는 걔가 뭐 먹지마 기다려 막 이런 거를씩 하는 주인공이 그런 랩터 사육사로 나옵니다. 참 그런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네요. 저는 이 영화에서 매력을 느꼈던 장면이 엄청난 공룡 나오잖아요. 그 하얀색 공룡인데 유전자가 티렉스를 개조한 거였나? 네, 티렉스 개조. 사실 이야기는 구성은 좀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악당 한 명이 나오는 거지. 공룡 하나가 탈출해가지고 막 일이 다 벌어지는 건데 그 공룡이 군에서 공룡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전자를 몰래 재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무슨 파충류 청개구리도 넣고 랩터도 넣고 티렉스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넣어서. 아니야, 근데 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지. 그러면은 처음에는 걔네들이 관광용으로 네. 좀 더 아까도 말했듯이 코끼리 본다고 했잖아. 티렉스를. 그러니까 더 센 거, 더 독특한 거. 그 주문을 계속 오너들이 하니까 결국 과학자는 새로운 걸 이제 없던 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결국 거기에 유전자 재조합을 한 거지. 네. 거기에 이제 뭐 개구리도 넣고 아까 말했듯이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파충류들을 넣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오고 맨 마지막에 또 하나의 비밀이 또 풀리는. 예, 거기에 뭐 새로운 게 또 하나 네. 마지막에 풀리는 비밀이 하나 있죠. 사실 이거를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위기와 전개와 결말 뭐 생각해 보면 그냥 뻔한 얘기예요. 결국 공룡이 탈출해서 위기를 겪는데 마침 우정을 쌓았던 공룡들이 좀 도와주고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악당 공룡을 퇴치하면서 끝나고 그 사이에 주인공 어린애들 소년들 있잖아요. 소년들이 막 쫓기면서 위험한 순간마다 어렵게 탈출하고 그 소년을 잃어버린 이모는 그 소년들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그러면서 그 어른들은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아, 그 진짜 사랑에 빠지는 게 개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원래 여주라고 해야 되나? 그 이모가 오웬을 약간 처음부터 좋아했던 설정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서로 좀 안 맞았다기보다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좀 서로 까칠하게 대하는 부분이 중간중간 나오다가 한번 여주가 그 이모가 오웬을 구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거기서 갑자기 급 키스를 하는 바람에 모두가 빵 터졌던. 네. 뭐야 저게. 무슨 익룡 같은 공룡이 탈출해가지고 그 남자를 위에서 덮친 다음에 거의 막 압도적으로 해서 죽기 직전까지 가는데 그때 여자가 갑자기 총을 들고 총으로 개머리판으로 익룡의 머리를 찍은 다음에 총을 한 3-4방 갈겨서 네. 남주를 구해. 네. 그 다음에 남주가 딱 일어나더니 다가가서 바로 키스를 해. 키스. 그 전까지 그런 전개가 아니었거든? 너무 놀랐어. 남자도 좀 마음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치, 그럴 수도 있죠. 마음에 있었죠. 처음부터 마음에 두고 있다가 네. 기회를 봐서.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런 여주인공 스타일이 어때요? 그런 여자 네. 약간 보니까 완벽주의자 느낌 나던데. 네. 그리고 일단 예쁘잖아요. 네. 끝났네. 네, 좋은 거 아닌가요? 영화에서 그려지는 모습, 실제로 그런 스타일이면 되게 싫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 보니까 좋은 거야. 왜냐면은 약간 말도 안 듣고 자기 일만 하고 이기적인데 근데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뭔가 위험해 보이고 말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매력. 근데 뭐 결국 영화상에서는 큰 역할도 했고 네. 아주 계속 적극적으로 그 조카들을 찾으러 다녔고. 저는 그 배우 연기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중간에 조카들이 죽었다고 착각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카들이 타고 있던 차 같은 것들이 원형의 차가 완전히 부서져 있고 구형의 차가 그곳에서 떨어져 있는 조카의 핸드폰을 발견했을 때 남자가 거기 다가서 있는 모습을 딱 비추면서 뒤에 장면은 흐릿하게 잡거든요. 근데 그때 뒤에서 흐릿하게 잡혀있던 그 여자가 턱을 살짝 들면서 주저앉는 모습이 있는데 그 슬퍼하는 표정 같은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좀 매력이 여주를 많이 주의 깊게 봤나 봐요. 나는 그래. 5회밖에 안 봤는데. 그 형이 좀 멋있긴 한데 여주도 좀 매력이 있었어요. 이 영화가 주인공들의 캐스팅이 상당히 잘한 것 같아. 애기들도 매력 있는 애들이고. 난 오웬이 어디서 봤나 했더니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가디언 오브 갤럭시. 거기서 나온 그 항상 헤드셋을 끼고 음악을 네. 했는 친구였는데. 양 기사 봤어요 그 영화? 어떤 거 보나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아니 안 봤어요. 영화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걔네도 마블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외계인 5명 네. 외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거기 남주로 나오는 애인데 네. 여기서도 남주를 하네. 네 그렇죠. 몸이 참 좋아. 근데 키도 크고. 그 친구는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79년생이던데 우리보다 한참 형이잖아. 그런데도 뭔가 젊은 느낌도 있고 남자답기도 하고 터프하다는 말이 중에 나오는데 딱 진짜 터프한. 제가 오늘 그거 보고 오토바이 사기로 결심했어요. 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아까 왜? 차가워도 안 어울릴 만한 사람이 또 오토바이 선물 나랑 안 어울리나? 난 딱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유모차를 타고 유모차 같은 소리 하네.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내가 밀어줄게. 네. 아무튼 저는 크리스 프렛의 그런 오토바이 그런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랩터랑도 오토바이로 호흡을 하죠. 네. 그리고 랩터가 왜 안 깨무는지 몰라. 주인인 줄 알고 안 깨무겠지. 네. 아무튼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 이 영화 4D로 보면서 어땠어요? 어떤 장면에서 4D라는 거가 많이 느껴졌나요? 사실 뭐 크게 뭐 그냥 흔들리는 장면들이 계속 흔들린다거나. 그냥 나도 같이 흔들리니까. 그리고 바람 부는 거? 뭐 할 때 막 공룡이 뭐 가까이 올 때? 가까이 올 때 뭐 약간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물은 한 번도 안 튀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아는지 네. 물은 잘 안 튀긴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는 안개 같은 게 가끔씩 올라오더라고. 그런 장면이 있으면 밑에서 안개를 싸주더라고. 뭐 그 정도? 근데 4D로 볼만한 가치는 난 처음이었으니까 그래 네. 괜찮았다. 4D가 한 2만 원 정도 되나요? 몰라요. 제가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네요. 누구랑 봤죠? 여자친구랑 봤습니다. 여자친구 돈을 쓰게 하네. 와 여자친구가 쏘네. 제가 많이 못 벌어서 아, 진짜 현대 남성이네. 좋다. 아 멋있다. 아이엔 컴퍼니 많이 와주시면 제가 쏘겠습니다. 아, 나는 이 영화 보면서 인상적인 대사 같은 게 몇 개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회장님이 상당히 적극적이잖아요. 특이한 캐릭터고. 어떤 회장님? 주라기 월드의 회장님. 헬기조종사. 그 친구. 네, 되게 독특한데 처음에 이 친구가 하는 대사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원래 그 인생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 인생이 즐거워진다. 이런 대사를 하죠. 그래놓고 주라기 월드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대사들이 상당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뭔가 인생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 인생이 즐거워지고, 그 다음에 또 옛날 주라기 월드의 대사들이 있어요. 저들은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야. 이거 주라기 공원 2에 나오는 명대사고, 그 다음에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조용히 하고 달리라고. 그런 대사들이 다 명대사들이 나오고 과거에 유명했던 음악들이 딱 깔리면서 아, 이게 주라기 공원 1, 2, 3의 유산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영화가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룡이 나와서 뛰어다니는데 스크린 위를 이거를 재미없게 볼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게 공룡이 나오는 영화를 재미없게 본다는 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그런 개구쟁이들이 없어진 게 아닌가. 저는 주라기 월드는 재미있게 볼 수밖에 없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룡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좋아했어요? 네. 공룡 이름 아는 거 별로 없어요?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그지. 그 다음에 나도 없는데. 무슨 모르겠다. 그냥 안 되겠네. 네. 관심이 별로 없어. 공룡은 딱히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관람객들은 연령층이 어떻게 됐어? 이 관람객들이 거의 20대, 30대가 주류였죠. 네? 애들은 없었나요? 애들은 별로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네. 많이 없었던 거, 나도 봤을 때 많이 없었던 거 같아. 뭐 부모님이 사실 좀 돈이 아까워서 안 보여줬을 수도 있고, 4D니까 비싸니까.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 주라기 월드, 전체적으로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나 기억에 남는 게 하나 더 있어. 이 영화 보다가 내가 느낀 게 캐릭터를 되게 미국 유머를 자꾸 하려고 좀 그런 웃기고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많이 넣기 위해서 캐릭터를 설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들과 그 엄마와 그 이모 캐릭터 있잖아요. 캐릭터가 다 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울어. 막 소년도 꼬마애가 부모님이 이혼할 것 같다고 자기가 인터넷으로 변호사한테 자꾸 메일이 와서 편지가 와서 그걸 확인해보고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그것도 참 웃긴 게 그 장면이 네. 그 고등학생, 중학생 형이 뒤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전동차 같은 걸 타고 이제 가는 길이었어. 모노레일 같은 거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뒤에 이제 예쁜 언니들이 탔다고. 그러니까 그 뒤를 보면서 이제 자꾸 말을 걸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동생이 갑자기 그런 얘기 꺼내면서 질질 짜기 시작하니까 그 형은 당황하기 시작하고 우니? 그럴 일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동생을 좀 위로하는. 위로하는데 동생이 그러죠. 동생은 더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니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 막 이러니까 형은 처음 듣는 소식이라 놀라고 막 이런 장면도 있었고. 처음에 얘네 떠날 때 기억나요? 형이 차에 안 타잖아요. 처음에 여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여자친구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일주일 가는 건데 그 주라기 월드에 막 무슨 군대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아빠 엄마가 그걸 밖에 보면서 야 우리 전쟁 가는 거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놀리는 장면도 되게 우스꽝스럽게 등장을 하고, 그런 유머러스한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 통제실에 캐릭터 2명이 좀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 캐릭터랑 남 캐릭터? 그 이모 부하로 있던 상황 통제실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공룡이 가까이 오니까 다 도망가거든요. 남자 캐릭터가 끝까지 누군가 여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라기 공원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남자 직원이 한 명 있어요. 그 과거의 추억에 약간 빠져있는 친구인가? 네, 그 빨간색에 검은색으로 공룡 모습 그려져 있는 티셔츠 있잖아요. 그 유명한 거.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여자도 다 보내면서 누군가는 남아야 한다고 되게 멋있게 말을 하면서 갑자기 뚜벅뚜벅 다가가서 여자한테 키스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여자애가 나 남자친구 있어. 없는 거 아니었어?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그랬더니 회사니까.
이런 약간 병맛 코드라고 할까요? 그런 개그들이 기존의 주라기 공원 시리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요즘 헐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보여지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블 영화에서도 유머 많이 나오잖아요. 병맛 개그 같은 거.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약간씩 그런 키스 타이밍을 비트는 장면들, 여자가 구해주고 남자가 가서 갑자기 키스한다거나 다짜고짜. 그 다음에 오프닝부터 약간 웃기거든요. 왜냐면 공룡이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 보여준 다음에 갑자기 큰 발이 쾅 찍어요. 화면이 쫙 빠지면서 보여지니까 그게 까마귀였죠. 네, 이런 식으로 약간 가벼운 주라기 공원 시리즈가 기존의 주라기 공원처럼 멋있는 큰 영화가 아니라 가족 영화가 조금은 가볍게 됐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전체 관람가인가요? 그렇죠. 별로 잔인한 장면이 없어. 그러니까 물론 사람을 잡아먹는 장면들이 있긴 한데 그게 막 피가 튀어가지고 막 사람이 막 이등분되고 막 그런 건 없어. 그렇죠. 전혀 잔인하진 느낌은 안 되고. 사실 허점은 참 많은 것 같아. 네. 영화 내. 일단은 나는 참 어이가 없었던 게 그 익룡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공룡들이 이제 있는 우리가 있는데 거기가 헬기로 인해서가 맞나? 헬기로 인해서 깨져. 그랬는데 그 깨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새들이 아니라 공룡, 익룡 같은 애들이 다 밖으로 나오게 됐어. 네네. 그러면 사실 나는 좋댔구나. 이걸 하면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큰일 났구나. 왜냐면 새들은 이동 반경이 넓잖아. 여기는 섬이고 새들은 물론 사람을 공격한 다음에 멀리 날아가는 새도 있겠고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가는 부분이 없까. 그냥 다 잡았어. 새들 다 죽이죠, 총으로. 총으로 다 공기총 같은 걸로 빵빵빵 쏴서 다 죽이고 결국 남은 새는 없어. 네. 이 새들이 탈출을 하고 막 더 퍼지고 할 수 있었던 거를 이 새들이 그냥 되게 한 곳만 공격하고 그러다 다 죽는 걸로 끝나요. 네. 훨씬 더 자극적이고 더 커질 수 있는, 통제가 안 되는 장면을 번질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주라기 월드에서 사건이 벌어지면서 주라기 월드 안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혼돈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주라기 월드 안에서 철저하게 벌어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통제가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렉스가 사람을 도와준 거. 네. 그것도 여자애가 딱 멋있게 문 열어주면서 티렉스랑 그 이상한 유전자 변형된 애가 싸우기 시작하고, 난 그 결말 기억나요? 어떻게 죽는지? 그 악당 공룡이? 악당 공룡이 처음에 티렉스 패잖아요, 악당 공룡이. 그러니까 근데 티렉스한테 목이 뜯겨서 죽나? 목을 아니죠. 처음에 티렉스랑 싸우다가 걔가 악당 공룡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티렉스가 거의 일방적으로 맞아요. 발렸지. 네, 그러다가 랩터가 갑자기 와가지고 도와주면서 그치. 대등한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은 그 바다에 사는 엄청난 큰 공룡 있잖아요. 무슨 엄청난 큰 공룡이 결국은 얘를 처리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럼 그 장면에서 얘는 슛돌이 알아요? 슛돌이? 축구 만화? 당연히 알죠. 거기서 결정적인 그 장면이 있습니다. 시저가 그 총알 슛을 날리는데 그걸 받아서 줄리앙이 그 도깨비 슛을 날리고, 그치. 그걸 또 받아서 독수리 슛. 예, 슛돌이가 독수리 슛을 날리면서 세 가지 슛이 모여가지고 골이 들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티렉스와 랩터와 그다음 그 엄청나게 큰 바다 공룡까지 합쳐서 이 유전자 조합 공룡을 이겨내는 이 모습이 주라기 공원신에서 나올 수 있는 3대 공룡에서 결국은 악당을 물리치는구나. 정말 멋있는 장면이었어요. 걔 참 악당이라는 설정도 참 웃기고, 그 마지막에 나온 랩터가 내가 봤을 때는 블루인 것 같은데 거기 네. 설정상 애들이 이름이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다 당하고 네. 랩터 중에 블루만 남아. 근데 블루도 사실 당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죠. 원래 처음에 이제 그 유전자 변형 공룡한테 사람들이 그 주인공 남주랑 그 아이들이 다 도망 다니다가 랩터한테 쫓겼구나. 랩터한테 쫓기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 주인의 오해의 통제를 받게 돼. 이 랩터들이 네. 다시 한번 그 랩터들과의 교감이 성공하면서 이 랩터들은 다시 그 유전자 변형 공룡에게 대적하는 그죠.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랩터들이 개발리지. 네. 그러니까 완전 그냥 처참하게 뭉개지는데 갑자기 여주가 그 신호탄 같은 거를 들고 뛰어가면서 티렉스를 유도를 하지. 네. 그 유전자 변형 공룡한테. 그래서 티렉스랑 붙으면서 막 사건이 커지는 건데. 완전 그냥 막 엄청나게 얻어맞다가 티렉스가 랩터 한 마리가 갑자기 되살아나서
둘이서 그냥 협동 공격을 하면서 네. 갑자기 바다에서 그러니까 궁지에 이제 몰렸는데 때마침 그 바다 공룡이 튀어나와서 걔를 물고 들어가는. 네. 이게 보면은 결국은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 영화가 신경 쓰는 거는 최대한 다양한 공룡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냥 벌이는 거예요. 보면은 처음에 그 큰 공룡이 탈출을 해서 걔를 제압하기 위해서 랩터 4마리를 풀어놓고, 근데 그 랩터 4마리랑 그 큰 공룡이 만났더니 그 큰 유전자 조합 공룡 안에 랩터가 들어있는 거야. 랩터의 유전자가. 마지막에 밝혀진 게 걔를 사육사가 애써 데리고 왔더니 그 유전자 조합 공룡이 랩터랑 만나서 대화를 하더니 랩터 4마리가 걔네 부하로 바뀌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출동했던 애들 다 그 죽고. 용병들은 주인공 빼놓고 다 죽고. 네, 그래서 주인공이 열심히 또 도망을 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인공이 또 걔네를 어떻게 설득을 해. 랩터를 친하니까. 그 랩터들이 다시 그 걔 유전자 조합 공룡이랑 싸우다가 결국은 다 하나씩 갈리고, 또 걔가 티렉스를 또 누구 불러와서 싸울 때 랩터가 끼어들어서 비등하다가 바다 공룡이 나타나서 처리하는. 이게 진짜 스토리를 보면 개 같은데 사실 이 영화는 스토리를 보려고 보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아주 공룡 보려고 하는. 네, 공룡잼이에요, 공룡잼. 이제 2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라기 월드. 왜냐면은 박사는 살아서 나갔거든요. 그러네. 더 강해진 유전자 조합 공룡 샘플들을 들고 네. 이미 헬기를 타고 떴어요. 네. 네. 근데 근데 그게 군사용으로 이제 쓰일 거라고 얘기를 남겨두면서 떴단 말이지. 네. 그러면 이제 2가 나온다는 얘기죠. 좀 이거 효과적으로 작은 공룡들도 많이 나오고 하면 되게 재밌겠네요. 사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던 게 그 큰 공룡을 랩터 사이즈로 줄이는. 그래서 더 강해지고 잽싸지고 빨라지고 군사용으로 제격인 그런 대사가 나왔죠. 이 공룡들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대사가 나왔는데 진짜 그렇게 되면 되게 색다른 장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네, 이게 공룡 재미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기존의 괴수 영화들 있잖아요. 괴수 영화 하면 양기사 뭐가 떠올라요? 괴물이 떠오릅니다. 괴물. 아니지. 용가리가 떠올라야지. 용가리. 고질라. 용가리 실명내잖아. 그러니까. 또 감성 외국 마케팅하네. 디워. 아리랑 나오는. 그래, 디워지 그래.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하면은 고질라. 결국은 고질라랑 킹콩 뭐 이런 게 괴수 영화잖아요. 근데 킹콩.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좀 애들이 느려요. 고질라랑 킹콩 애들이 느리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작고 빠르고 힘있는 뭐 영웅물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매력이 없죠, 괴수 영화가. 근데 이 주라기 월드 시리즈는 애들이 느리지도 않고 크기는 크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매력 있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리고 만약 크기까지 작아지고 더 막 지상이 막 풀려버린다면 정말 재밌겠다. 뉴욕 같은 데 공룡 풀려버린다. 분명히 스토리는 뻔합니다. 개발했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는 거지. 나는 원래 얘네를 통제해서 군사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되니까 또 오웬이 나서는 거지. 그죠. 진짜 뻔하네요. 그리고 오해는 항상 이 문제의 심각성을 예고를 막 하겠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쓰면 위험하다 하겠지만 기업가들은 말을 듣지 않겠죠, 정부가. 그리고 풀려나서 사고가 칠 텐데 또 결국은 통제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영화입니다. 네, 예견까지 했어. 네, 주라기 월드였고요. 이제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이 기사 이 영화 추천하시겠어요? 비추천하시겠어요? 나라면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킬링타임용으로도 좋고, 네. 또 흥미롭고,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누군가에게 추천을 한다면 누구한테 추천하면 좋을까요? 누구? 모든 연령대가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딱히 뭐 누구를 근데 그냥 좀 어린 시절 그런 추억이 남아있는 공룡에 대한 자네처럼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아하겠죠. 근데 나같이 그런 게 없더라도 공룡에 대한 판타지는 조금은 있으니까 볼만하다. 저도 이 영화 추천입니다. 이 공룡 재미 너무 상당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룡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가슴속에 개구쟁이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개구쟁이들이 하나씩 들어있어야 되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영화를 누구에게 추천하느냐, 80년대생들 있지 않습니까? 둘리를 기억하는? 이게 둘리가 나와야 돼. 둘리 엄마가 나와요, 이 영화 속에. 기억 안 나요? 나와. 둘리 엄마들이 다 죽어있어요. 그 재미로 이 둘리 엄마들을 사냥했거든, 그 유전자 변형 공룡이. 그래서 주인공인 오웬이 가다가 차에서 내려가가지고 한 죽어가는 둘리 엄마한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죽기 전에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그 둘리 엄마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거야. 그 브라키오사우루스인가? 둘리가 나와서 마법 한번 썼어야 되는데. 그죠. 진짜 그 장면이 어찌나 안타깝던지 저는 둘리를 기억하는 아기 공룡 둘리를 기억하는 그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순이도 나오나? 사실 둘리 시리즈 중에 되게 재밌는 영화 있었는데 그 엄마 찾아가는 둘리 시리즈 알아요? 별나라로 그지. 배 타고. 네, 그 뼈다귀 물고기 나오고. 그건 진짜 재밌었지. 진짜 재밌었어. 너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봤는데. 알아요, 양 기자? 당연히 알죠. 당연히 봤으니까. 네, 그 영화가 되게 재밌어요. 그 편이. 역작이지. 네, 갔더니 왜 얘가 빙하 타고 내려가는지 다 이렇게 밝혀지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양 기자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뭐 어떤 생각이 들어나요? 저는 이걸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다 봤다는 생각이. 혹시 뭐 갤럭시 그 기어 VR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뭔가요? 이게 입체 영상 기계인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이거를 VR을 써봤는데 네. 신세계. 이게 얼굴에 고글처럼 장착하고 그게 VR이에요? 네, 기어 VR. 네. 이거 동물원 편을 봤는데 네. 진짜 신세계. 내가 진짜 동물원에 와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생생해. 그래서 딱 보면은 하여튼 끼는 순간 그냥 앞에 공원이 펼쳐져. 그리고 내가 뒤돌아보면은 여기에도 공원이 똑같이 난 제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제자리에 돌아보면은 이렇게 360도가 다 공원처럼. 야, 이거 진짜 AV 세계 완전. 그냥 뭐 AV 세계잖아. 근데 이게 같이 갔던 친구 동기들이 분명 이거 그쪽으로 이용된다. 네. 이게 지금 내년에 일본에서 지금 나오는 걸로 해서 지금 출시가 된다고요? 출시하는 원래 이런 쪽이 먼저 나와야지. 근데 진짜 신세계. 만약 이거를 진짜 AV를 하면은 이렇게 자세 같은 것도 이제 돌아가면서 내가 보고 싶은 자세로 볼 수 있고. 이게 19금인가요? 만약에 그런 영상을 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동물원인데 주라기 공원을 기어로 많이 만들면 이것도 기능이 이렇게 걸어가는 기능이 있어서 내가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면서 볼 수도 있고. 그게 쫙쫙 펼쳐져요? 그냥 쫙. 와, 진짜 멋있더라고. 맵을 거기서 만들어놨겠네. 지금은 이제 막 나왔으니까 동물원 버전이 있었고 게임은 2차 대전 게임 비행기. 그래서 팍팍 쏘면서 내가 조작 이걸로 해야 돼? 약간 아직까지는 이걸로 오른쪽 옆으로 치는데 멋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내가 비행기 날려다니면서 하는 것 같아. 신세계. 재밌네. 진짜 멋있더라. 그거랑 뉴욕 거리였나? 하여튼 진짜 막 보면은 이렇게 보다 이렇게 보면은 높은 건물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막 사람들 지나가고 있고 보고 싶은데 갑자기? 진짜 좋더라고. 정말 공룡 나오면 되게 재밌겠네요. 그렇죠. 이거 만약 이걸로 주라기 월드가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나오면 주라기 월드 이게 긴장감이 상당하더라고요. 왜냐면 스토리가 개망인 건 알겠지만 되게 뻔한 건 알겠지만 이 스토리가 신경이 전혀 안 써질 만큼 그때 긴장감이 커요. 공룡들이 진짜 크게 와가지고 차 부수고 막 그 밑에 깔린 애들 먹고 할 때 크리스 프렛이 중간에 그 오웬이 차 밑에 숨었다가 차가 바로 날아가거든요. 공룡이 쳐서. 그러니까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직전에 얘가 그걸 해놨었거든. 기름을 선을 잘라가지고 자기 몸에 막 기름을 묻혀놨어요. 공룡이 냄새에 민감하다는 걸 알고. 그랬더니 공룡이 그냥 가잖아요. 차를 날린 다음에 간 게 아니라 안 날렸어. 옆에 애를 날렸구나. 옆에 애를 날려서 옆에 애를 잡아먹은 다음에 이제 얘 오해는 있는 쪽까지 왔는데 오해는 이미 그 전에 기름을 자기 몸에 다 발랐어. 그래서 공룡은 그냥 지나치지. 냄새를 좀 맡는가 싶더니 지나쳐. 그런 장면들이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되게 긴장감이 넘치게 느껴지고 그런 장면 있잖아요. 괴물에서 나오고 온갖 괴수 영화에서 나오지만 좁은 공간으로 도망쳐 있을 때 괴수가 손을 집어넣는데 안다. 뭔지 알죠? 막 긁어요 밑에. 근데 안 닳고 옷까지 살짝 스치고 이런 장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감 있게 연출되는 그런 장면들도 상당히 매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양기사가 아무래도 알제리 통인데 알제리에 대해서 조금 청취자분들에게 얘기를 해준다면 어떤가요? 알제리는 일단 아무나 갈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일단 일반인들한테는 관광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못 가나? 그 비즈니스로밖에 못 들어가는데 알제리 사람들이 이제 지중해 근처 사니까 다들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20개국을 이상 돌아가 봤는데 바다가 끝내줍니다. 진짜 그 지중해 바다 끝내주는데 아무도 개발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은 거기 그리스 스페인 휴양지 그냥 끝납니다. 진짜 한국 사람한테 맡겨놓으면은 웬만한 유럽
지중해 도시보다 진짜 제대로 개발할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발 안 하니까 네. 이 개발 안 한 게 너무 매력이지. 네, 그게 매력이더라고요. 내가 봤던 어떤 바다보다도 정말 매력이더라고요. 사실 20개국을 돌았는데 그 중에서도 알제리 바다는 기억에 남나요? 그렇죠.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요즘 뭐 IS에서 이슬람이 좀 많이 되고 있긴 한데 알제리도 일단 이슬람 국가긴 한데 네. 이렇게 뭐 확실히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은 좀 도시 쪽은 좀 뭐 히잡도 안 쓰고 네. 맥주 진짜 많이 마시고 내가 이번에 그 알제리 그 직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네. 얘네들도 이슬람 쪽이지만 사랑은 항상 있고 사랑 좋게 말하면 사랑 네. 나쁘게 말하면 그런 뜻으로 그거를 뭐 학교에서는 일단은 하지 못하게 하지만 네. 이게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할수록 뭐 옛날에 미국에서 술 금지시켰더니 하는 네. 것처럼 이제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자기네들도 네. 자기네들 열심히 해. 특히 남자애들은 네. 일본 다쳐지니까 뭐 재식이 없어. 그냥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유럽 쪽을 프랑스한테 식민지를 좀 오래 당했으니까 네. 그래서 웬만하면 1인 1처제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안 좋게 이용할 때는 뭐 3명씩 할 때는 그냥 뭐 야, 근데 이게 일부 사처제잖아요. 사실상 4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남자 여자 비율이 비슷할 텐데 한 사람이 4명씩 가져가면은 남자는 결혼 못하는 애들 되게 많겠네요. 너 같은 사람들은 못하는 거지. 무슨 소리냐 또. 줄을 서지. 내가 한 4명 하면 너는 그냥 쭈그러 앉아있어야지. 이 커피집 진짜. 근데 양이 중요한 게 아니지. 줄을 서지라고 하려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지. 없다니까? 중요한 걸 떠나서 안 돼. 네. 양보다 질이지. 짱보다 질이지. 네. 아무튼 알제리 그 꿈의 나라. 너 이거 근데 방송 나가면 이거 좀 위험한 말 있는데? 되게 위험. 양보다 질이라는 말은 되게 위험해. 양보다 질이면 이거 그러네. 이거 좀 짜라게. 옛날에 생선 뭐 날로 먹는다고 그러는 거 윤종신 인물 했다가 그래요? 네, 주의해야겠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양보다 질은. 뭐 아무튼 알제리 남성들이 한번 가볼 만한 뭐 여성들도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여성들 좋습니다. 여성 진짜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 여자가 여행하기 좋다고요? 그러니까는 한국 여자들이 어느 나라를 여행해도 제일 좋습니다. 왜요? 남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왜? 아시아 귀엽잖아. 네, 아시아 여자에 대해서 환상이 많기 때문에 로리아가 다. 롤이라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동안에다가 네. 작고 마르고 대부분 그러니까 그 서양에서의 입장에서는 어린애처럼 느껴져서 로리에 대한 판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양 기자?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뭐 많이 못 봐. 요즘은 뭐 유럽 쪽은 이제 미국 북미 쪽이랑은 아시아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네. 뭐 아프리카나 뭐 남미, 중미 쪽은 아직까지 이제 아시아 사람들 많이 못 봤으니까 네. 뭐 그런 게 이거 19금 발언이긴 한데 네. 뭐 말해도 되나? 우리도 옛날에 막 일본에 한 명 뭐 이렇게 일본 여자 하고 싶다 이렇듯이 얘네들도 그런 게 있죠. 좀 아시아 여자 한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근데 진짜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 여자랑 사귀어보고 싶었는데 네. 걔네도 이제 아시아 우리나라 여자들이랑 사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렇구나. 그런 판타지가 있겠죠. 하나 있죠. 그럼 남자는 어때요? 남자들요? 남자는 보통 이제 판타지 안 끼더라고. 근데 여성들에게 남자들에 대한 판타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느꼈는데 중미 아프리카 이쪽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말만 좀 잘하면. 근데 어느 나라 가나 말만 잘하면.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 알제리 한번 꼭 가고 싶네요. 정말 좋네요. 근데 위험해요 아직까지. 알제리가? 아주 위험해요. IS도 있고 네. 뭐 동쪽 쪽이긴 한데 뭐 티니지랑 국경 맞대고 있는 데는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2년 전인가 일본 현장에서는 뭐 14명인가가 아마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당했죠. 네. 위험하죠. 아무튼 알제리 통 양기사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양기사가 영화를 보고 우리와 함께 참여해 대화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주라기 월드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재기사와 흑기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재기사와 철기사 이렇게 해서 아마 극비수사 방송이 진행될 겁니다. 네, 오늘 양기사가 간략하게 말해줬지만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김기사, 이기사.
양기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